자,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연말, 연말이 다 되어 가네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한 주 시작이니까요. 단어 테스트, 단어 시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마찬가지로 잠깐 이거 화면 멈추셔서, 동영상 멈추셔서 10개 단어에 대한 거 쓰시고요. 검은색으로 쓰시고, 이따 저랑 같이 매길 때 빨간색으로 매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단어 매기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 더 멈춰주시고 해주시고 다 하신 분만 다 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예요. 자, 됐죠? 자, 우선 첫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culture, culture 이라는 단어예요. 뜻은요, 문화였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요.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문화, 문화. K-팝 문화, 김장 문화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전부 culture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 볼까요? 요리하다, 요리사, 혹은 요리 그 자체도 해당이 됩니다. cook 이라고 했었죠. cook, cook 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단어 볼게요. close 라고 읽어요. close, close. 얘는 두 가지 뜻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닫다. 그 다음에 감다, 닫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을 닫다 라고 할 때 close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뜻은요, 가까운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가깝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친구와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친밀하다라고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close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번째 단어 볼까요? 추운, 차가운, 요즘 같은 날씨를 말하죠. 이럴 때는 cold 라고 써주시면 돼요. cold, cold. 다섯 번째, comfortable, comfortable 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얘는요, 편안한, 쾌적한 이란 뜻이었어요. 편안한, 쾌적한 이란 뜻의 comfortable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는요, 깨끗한, 닦다, 청소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깨끗한, 닦다, 청소하다. 영어로는 clean, clean 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세탁기 청소하는 거를 세탁조 클리너라고 하죠. 그때 클리너 할 때 클린이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일곱 번째 볼까요? class, class. 얘는요, 학급, 반, 수업을 말합니다. 이때 학급 반은요, 학급, 그 교실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을 통틀어서 학급 반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class라고 읽습니다. 자, 8번 값이 싼, 값이 싼 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cheap, cheap 이라고 합니다. cheap.
발음은 그 과자 중에 포테토 칩 할 때 칩 있잖아요. 칩. 그거랑 조금 더 비슷해요. 얘는 칩. 이 정도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요. count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untry. 국가, 나라,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country. 국가, 나라, 시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단어 회사입니다. 회사는 영어로 company. 회사.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컴퍼니 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죠. 컴퍼니. 영어식 발음으로는 company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형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어서 현재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가 잠깐 멈췄었어요. 네.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자, 이럴 때는 뒤에 있는 y를 ies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y를 ies로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cry. 울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엉엉 울다 할 때 이 cry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오기 때문에 바뀌게 된다 라고 한다면 cry에서 요 y를 ies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cr을 먼저 쓰고 뒤에 i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cries.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또 볼까요? fly. 얘는 fly. 날다 라는 뜻이에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 할 때 그 날다거든요. fly 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끝에 y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y는 지우고 ies를 붙이면 돼요. 그럼 fl을 쓰고 ies를 쓰면 되니까 flies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단어도 볼게요. 여기 있어요. study. 자, 얘는 우리 아는 단어죠. 공부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y를 빼버리고 ies를 붙여서 studies가 되는 거죠. 다시 cry, 울다 라는 뜻인데요. y를 빼주고 ies를 붙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fly, 여기에서도 y를 빼고 ies를 붙여서 flies가 될 수 있고요. study에서도 y를 빼고 ies를 붙여서 studies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그거를 활용한 문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요 문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by cries every night 라고 돼 있네요. The baby cries every night. 자, 우리 배우지 않았던 단어 요거 하나인가요? 나머진 다 배웠던 단어 같아요. 자, night. night라고 있고요. 뜻은 밤입니다. 어두운 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뜻을? The baby. 아기는요. cries. cry 아까 뭐였죠? 울다. 울고 있대요. every. 매일. night. 밤. 모든 밤에. 아이는 모든 밤, 매일 밤 cries. 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ies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ies가 붙은 까닭은 앞에 있는 the baby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붙게 되는 거예요. 3인칭이라는 거는 나도 아니고요. 너도 아니고 그 외에 누군가. 단수는 혼자. 누군가 혼자 있는 거를 보고 3인칭 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he baby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지만 그 누군가이고 베이비 한 명이니까 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3인칭 단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옳고. 요거예요. She studies English with her friends. She studies English with her friends. 자, 이렇게 됐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그녀는요, studies, 공부를 한대요. 이 IS도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붙은 거죠. She studies, 그녀 공부한대요. 뭘 공부하냐면요, English. 자, 요거 처음 보는 단어일까요? English.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죠? 영어죠. English가 영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녀는요, 영어를 공부한대요. 근데 뒤에 뭔가 있죠? 같이 볼게요. With her friend. with. 뭐뭐와 함께. 누구랑 함께 하는데요? Her friend. 그녀의 friend. 친구와.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과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단어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IES가 어느 상황에 붙는 건지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일반 동사 대부분이 어떻게 3인칭 단수의 주어에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네. 자, 아주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모양이 아주 다르게 달라지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have가 has로 바뀌는 거예요. have가 has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뜻은 똑같이 가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VE가 없어지고 S가 생기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have는 특이하게 VE가 통째로 없어지고 S가 붙어서 has 라는 발음으로 나는 아주 특이한 녀석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He has a wife.
He has a wife. He has a wife. he, 그는요, has, 가진대요. 여기 has 모양인 거 보이시죠? 앞에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wife, 아내를. wife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는 와이프, 아내를 가졌다. 즉, 아내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She has many books. She, 그녀는요, has, 가졌습니다. many, 많은 books, 책을요. 그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조금만 간단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쓸까요? 오른쪽에 쓰는 게 공간이 넓네요. 자, 그래서요, 일반 동사에, 잠깐만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일반 동사의 형태. 언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요. 동사 원형에 s가 붙는 형태였어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됐죠.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동사 원형에 s가 아니고 es가 붙는 형태였어요. es.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단어가 o로 끝나던가 s로 끝나던가 ss로 끝나나 sh로 끝나거나 혹은 ch로 끝나거나 x로 끝나는 경우가 es가 붙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오늘 배운 거예요. 자음 플러스 자, 일단 이 경우에는 y가 빠지고 ies가 붙는 형태였죠. 요거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일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cry나 fly나 아니면 study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는 거였죠. 네 번째는 아주 특수한 경우, have가 has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요 have가 has로 바뀔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요. 이러면은 현재 시제의 일반적인 문장은 끝나게 돼요. 이제 부정문을 볼 건데요. 부정문은 우리 여태까지 해왔다시피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부정문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not 요 녀석을 붙여주는 게 제일 중요했었죠. not. 그래서 not을 활용한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식을 먼저 볼 건데요. 동사 원형에는요. not이 붙을 수 없어요. 사실 동사 원형 자체에는 not이 붙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o 혹은 does 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주어에 do 혹은 does에 not을 붙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줄 겁니다. 되셨나요? 주어
주어에 do나 does를 먼저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not을 붙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여줄 거예요. 함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a bike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요. 나는 have, 가져요. 뭘 가지냐면요. a bike, 자전거를 가집니다. 나는 자전거를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나는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I have a bike까지는 똑같은데 not에 붙어야 되잖아요. not, 그쵸? not은 일반 동사 앞에 와서 do나 does를 함께 하면 되는 거죠. I do not have a bike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I do not have a bike 해주면 돼요. 이때 do not은 줄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don't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don't를 더 많이 써요. do not 이라는 단어보다. 줄여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I don't have a bike 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다시 I have a bike 라는 단어가요. 부정적인 의미로 변하고 싶어요. 그러면 I do not, don't have a bike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은 여기. 얘가 추가된 거죠. I don't have a bike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I가 오고 있으니까요. 주어에 I가 있으니까 do가 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I가 아니고 다른 녀석이 왔을 때도 do가 올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likes pizza. She likes pizza. 그녀는요, like, 좋아한대요. 뭘요? 피자, 피자를요. 그녀는 피자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녀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녀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She like pizza 만 먼저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게 필요한 거죠. 일단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not이 필요해요. 그쵸? 그 다음에 she니까요. do 대신에 does가 들어오면 돼요. 됐나요? She does not like pizza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does not도 아까 do not처럼 줄여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doesn't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doesn't. 얘는 don't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don't 너무 안 보이니까 왼쪽에 써드릴게요. don't, doesn't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녀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다섯 번째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He teaches science. 그는요, teaches, 가르친다고 합니다. 뭘요? science, 과학을요. 자, 요거 처음 보는 단어죠? 요거도 보고 갈게요. science 라고 읽고요. 뜻은 과학입니다. science 라고 읽고요.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검정고시 시험 중에 과학 과목 있죠? 그 과학이 요 science입니다. 자, 그는요, 해석해 볼게요. 그는 teaches, 가르친대요. science, 과학을요. 그는 과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얘를 바꿔서 그는 과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he 원래 문장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쓸 건데 앞에 he가 오니까 do 대신에 does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he does not teach science가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줄여서 doesn't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 doesn't teach 문장 여기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요. es를 빼주고 teach까지만 써줄게요. He doesn't teach science가 되는 겁니다. He doesn't teach science.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예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She has a pet. She has a pet. 그녀는요, has, 가진대요. 뭘 가지냐면요, a pet, 애완동물을 가져요. 그녀는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not을 붙여줄 필요가 있겠죠. She has가 원형으로 와서 have로 바뀌고요. a pet까지 써주면 준비 완료예요. 여기에 그러면 not이 붙어야 하고요. she가 왔으니까 요거에 맞게 does 이렇게 써주면 되죠. She does not have a pet. does not은 줄여서 doesn't로 표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she doesn't have a pet 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아까 전에 have가 has를 바뀌는 것 이후에 배우는 내용은 전부 부정문 아니다 로 만들어주는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의문문, 질문하는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비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자, 다시. 비동사가 의문문으로 나타내는 거를 배웠었어요. 자, 원래 문장이요. 주어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삘릴리라는 문장이었어요. 점점점 말고 다른 걸 할까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게 된다면요. 비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는 뒤로 가서 비동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삘릴리 하고 물음표까지 찍어주면 의문문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얘는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고요.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의문문, 질문하는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가요. I, you, we, they인 경우에 1인칭이거나 2인칭 혹은 복수일 경우 복수인 경우에는요. do만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do만 앞에 붙여주고 물음표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답변은 좀 더 쉽습니다. 긍정일 때는 yes에다가 주어 do 써주면 되고요. 부정일 때는 no 하고 주어에 don't만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Do you clean your room? 자, do 앞에 붙이고요. you 라는 주어 붙이고요. 그 다음에 clean 동사
원형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줄여서 쓰지 말고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Do you clean your room? 합니까? You, 당신은 clean, 청소합니까? Your room, 너의 방을, 당신의 방을. 당신은 당신의 방을 청소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청소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yes, 응, I do, 나는 해, 그래 라고 답변할 수 있고요. No, 아니, I don't, 난 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할 때 do로 했으면 답변도 do나 don't가 나와야 한다는 점, 질문이 do가 들어갔으면 답변도 do나 don't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he, she, it인 경우 요게 3인칭 단수죠. 일단 요게 3인칭 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인칭 단수일 때는 어떤 걸 쓴다? does를 쓴다. does를 쓰면 답변에서도 does랑 doesn't가 짝꿍으로 나와야겠죠. 예시 문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es she play tennis? Does 합니까? She 그녀는 play 게임을 무슨 게임? 테니스 게임을. 그녀는 테니스 게임을 합니까? 그녀는 테니스를 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she는 주어고요. play는 동사 원형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응, yes, she does. 그녀는 합니다. No, 아니요. She doesn't. 그녀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배우지 않았던 단어 요거 있죠? 테니스. 영어로도 테니스, 우리나라 말로도 테니스. 자, 그래서요. 오늘 다음 y로 끝나는 동사와 have를 3인칭 단수에 맞게 바꾸는 연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현재 시제의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do나 does를 사용한 다음에 그 뒤에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라고 배웠고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일반 문장에다가 앞에 do 혹은 does만 붙여서 물음표를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정답을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문장에 알맞은 것,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I 땡땡 a brother. 자, I만 보고 맞출 수 있어요. I는 3인칭 단수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have가 된다. have가 정답이다. has가 3인칭 단수일 때죠. (3인칭) 단수일 때가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ies를 붙이거나 has를 사용하는 거였죠. 그쵸? 근데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have가 와야 하고요. 자, 2번 볼까요? She lives in Spain 이었죠. she는요 3인칭 단수죠. 그쵸?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뒤에 s, es, ies, has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lives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도 볼까요? 세 번째 문장도 볼까요? he도 3인칭 단수였죠.
우리 3인칭 단수로 대표적인 거. he, she, it. 요거 세 가지였죠? 그러면 he도 있고 she도 있으니까 he 3인칭 단수는 뒤에 s, es, is, has로 끝나는 거. 그래서 정답은 doesn't가 되겠죠. 자, doesn't도요. do에다가 es를 붙여서 does가 된 것뿐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땡땡 you like football. 자, 주어가 you가 나왔죠. you는 3인칭 단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do를 사용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자, does he 나왔죠. does까지 나왔어요. 자, do나 does를 사용한 다음에 주어를 넣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원형이 와야 돼요. 동사 원형. 그러면은 s도 붙으면 안 되고 es도 붙으면 안 되고 ies도 붙으면 안 되고 has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teach. 아무것도 붙지 않은 teac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영어는 요걸로 끝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시제를요. 약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띄엄띄엄 했던 것 같아서요. 같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현재 시제 끝. 오늘 하면은 이제 현재 시제는 끝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요. 이제 과거 시제, 옛날 얘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넘어갈 거고요. 오늘로 현재 시제는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현재 시제를 배우면서요.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가장 먼저 배웠어요. 비동사를 사용을 하면은 뜻은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었죠. 비동사의 현재형에는요. 세 종류가 있었어요. am, are, is 세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we are good friend 그리고 she is in a kitchen 등으로 사용을 했어요. 요게 무슨 차이냐면요. am은요. 주어가 I가 사용이 올 때, 주어가 I가 올 때 am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였고요. are은요. 주어가 you 이거나 we, they 아니면은 이제 복수 여러 명일 때 are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is가 오는 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is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예시로 he, she, it 이런 거를 같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we가 올 때는 we 여기 있으니까요. are이 오는 거였고요. 앞에가 she가 올 때는 she 여기 있었죠? is가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we are good friends. She is a kitchen 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요.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부정하는 문장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not을 비동사의 뒤에 붙여주는 거였어요.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자, they are doctor. they are 그들은 의사입니다가 되는 거였죠. 근데 의사가 not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they are 하고 not을 뒤에 붙여주는 거였죠. 비동사 are의 뒤에 비동사 are
뒤에 not을 붙여주는 형태를 취해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he is hungry. is가 비동사잖아요. he is hungry. 그러면은 he is까지 똑같이 쓰고 뒤에 not 옳고 not을 붙여주면 되는 거였죠. is not. 자, 그래서 부정문을 사용할 때 줄임말까지 함께 썼어요. are not은 줄여서요. aren't 로 사용을 해줄 수 있었고요. is not은 줄여서 isn't 로 사용을 해줄 수 있었죠. 다들 기억이 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에 대한 것도 했었어요. 의문문. 의문문은 질문하는 거였죠. 물음표를 사용하는 문장들을 얘기했어요. 이때는 비동사가 먼저 앞에 오고 주어가 나중에 오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였다면 얘는 두 개의 자리를 바꿔서 비동사에 주어 쓰고 삐리리 하고부터 물음표를 찍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비동사 먼저 오고 주어가 나중에 오면 됐어요. 예시 볼까요? You are from China 라는 게 있었고요. 의문문으로 바뀌면 비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뒤로 가서 are you가 되는 거였죠. 순서가 바뀐 거 보이세요? You are이 are you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아랫 문장도 he is 였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is he 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지난 시간 처음에 배웠던 거였죠. 자, there 플러스 비동사 구문이었어요. 얘는 무엇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얘는 there 먼저 쓴 다음에 뒤에 비동사를 사용해주면 되는 구문이었습니다. 자, 기본이 잠시만요. 자, 기본이 원래 문장이 there be 플러스 삐리리 점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러면은 부정문 얘는 not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not은 항상 비동사 뒤에 온다. 그래서 there be not 플러스 띠리리 점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not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비동사 뒤에. 자, 그리고 의문문. 의문문은 물음표, 질문하는 문장이죠. 얘는 장소를 바뀌어서 be랑 there를 바꿔서 비동사 there 삐리리 물음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였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안 되신다면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를 더 들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까지가 비동사였고요.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걸쳐서 배웠던 일반 동사도 남아 있었죠. 자,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 같이 볼 건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를 제외하고예요. 제외하고 동사 원형을 제외하고 동사 원형을 그대로 씁. 자, 그럼 이 제외에 얘가 뭐가 있는지 쓰는 게 사실 좀 더 쉬울지도 몰라요. I, you, we, they, 그 다음에 무언가의 복수형이 나오면은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I go.
I go to school. I go. 앞에가 I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형태로 올 수 있던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We we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 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아, 됐네요. 잠시만요. we. 두 번째는 we가 왔죠? we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have가 그대로 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I go to school과 we have a nice car 두 가지 문장에서 모두 동사 원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현재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거는 아까도 잠깐 한꺼번에 짚고 넘어갔었죠. 자, 대부분의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만 붙여주는 형태면 끝이 납니다. 두 번째, o, s, ss, ch, sh, x로 끝나는 동사는요, 뒤에 es가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자음에 y로 끝나는 동사라면요, y를 빼고 ies를 대신 넣어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그 예시로 fly가 y가 빠져서 flies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쵸? 네 번째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는데 have가 has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부정문. 부정문이 뭐였죠? 아니다. 부정문이 뭐였냐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not을 붙여주는 거였죠. 자, 비동사는요. 비동사 플러스 not이 왔죠. 근데 일반 동사에서는 not에다가 not에다가 일반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not의 위치는요.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 앞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BD1앞이라고 해요. BD1앞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주어를 따지도록 할게요. 주어가 I, you, we, they의 경우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 do가 와서 don't로 줄여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하고요. 2번 주어가 he, she, it인 경우 3인칭 단수가 오는 경우에는 주어에다가 does 위에는 do였는데 밑에는 es 붙여서 does의 형태고요. does not, doesn't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처음은 맞지만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을 때가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앞에 다시 넘어가서 복습을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현재 시제 의문문 뿐이에요.
현재 시제 의문문. 의문문은 물음표. 질문하는 거였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I, you, we, they인 경우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는 앞에다가 두만 써주면 끝. 자, 그 다음에 주어가 he, she, it인 경우 3인칭 단수일 때인 경우는 앞에다 does만 붙여주면 끝. 그래서 비동사는 앞뒤를 바꿔줬어야 되는데 의문문은 앞에 do나 does만 붙이면 된다 라는 사실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진도는 다 나갔고요. 영단어 하고서 2교시 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볼게요. dangerous 라고 있습니다. dangerous. 자, 글씨를 조금 두껍게 해서 dangerous. dangerous. 이렇게 할게요. dangerous. 위험한 이란 뜻입니다. dangerous. 위험한. 2번 date. date. 날짜라는 의미이고요. 남녀 간의 데이트 또 이 date를 사용합니다. 발음이 똑같죠? 세 번째 dear. dear. 사랑하는. 그리고 편지의 첫 부분에서 뭐뭐에게 혹은 친애하는 네,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애하는 철수 하면은 dear 철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맛있다 할 때 this dish is delicious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른 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different. different. 다른. 모양이 다른. 색깔이 다른. 됐죠? 자, 다른이랑 틀리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쵸? 다른이랑 틀리는 같지 않은 거죠. 영어 단어도 그래서 달라요. 다른은 different 사용하고요. 틀리는 wro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같이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이라서요. 우리 오늘 영어 단어 시험도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시제 마무리했고요. 일주일에 10개 영단어 5개 또 했었습니다. dangerous, date, dear, delicious, different 5개 했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 과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 내용은 별로 없고요. 좀 간단한 내용이 주를 다룰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을 합쳐서요. 지금 한 3주 동안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잎의 구조랑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광합성, 잎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인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요, 호흡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사실 호흡은요, 잎에 한정돼서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식물의 전체적, 그러니까 잎부터 뿌리까지 전부 일어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호흡이 어떤 거냐면요. 호흡은요,
유기물을, 자, 너무 두껍죠? 좀 얇은 걸로 바꿔볼게요. 호흡은 유기물을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로, 그리고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반응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을 왜 하냐면요, 반응을 했을 때 결과물인 요 에너지 때문에 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고요. 공부를 할 때도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고요. 심지어 하다못해 손가락을 까딱까딱까딱 거리는 것도 에너지가 모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요, 유기물과 산소를 반응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사용되는 유기물이 포도당인 것이죠. 반드시 포도당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호흡에서는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자,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켜서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들은요, 지난 시간에 광합성을 했을 때 배웠던 거랑 아주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광합성은요, 물과 이산화탄소, 요거 두 개를요, 빛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로 만드는 과정을 말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요, 완전히 호흡과 반대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들어가는 게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고 나오는 건 포도당, 산소였는데,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되니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장소, 그 다음에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 호흡이 왕성할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예요. 모든 세포.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자,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에서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는요, 밤낮 구분 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도 숨을 쉴 때 의도적으로 숨을 참지 않는 이상 잠을 잘 때도 그렇고 항상 호흡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호흡은 밤낮 구분 없이 항상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요, 호흡이 유난히 왕성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왜냐면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당연히 호흡도 많이 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1번, 싹이 틀 때입니다. 싹이 틀 때. 2번, 꽃이 필 때. 3번, 식물이 생장할 때. 즉, 이미 자라서 딱 고정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줄기의 겉부분, 더 이상 생장이 일어나지 않는 줄기의 겉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호흡이 덜 왕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흡이 왕성할 때는 에너지가 왕성할 때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식물의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체 교환. 자, 우리가 오늘 다룰 기체는요, 총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요, 산소이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산소는요, 제가 O2, 산소랑 O2를 이렇게 섞어서 좀 쓰도록 할게요. 왜냐면 익숙해지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로 제가 아마 한글이랑 요 영어를 같이 섞어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호흡이라는 건요, 호흡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광합성, 낮에만 일어나요. 자, 제가 시간을 좀 그릴 건데요. 잠시만요. 자, 이게 조금 보일까요? 미처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지우고 할게요. 자,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요 정도 직선을 사용해서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세로는 광합성량. 색깔을 좀 다르게 할 거니까요. 빨간색이 광합성, 파란색이 호흡량.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는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선 호흡량 볼게요. 호흡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인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이 12시간, 뭐 6시, 18시,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호흡은요, 시간에 관계없이 아주 일정하게 일어나요. 이 정도. 제 맘대로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호흡은 이렇게 일정하게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광합성은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낮에만 일어나요. 그러면은 낮, 해가 뜨는 시간을 6시 정도로 잡게 되면요. 6시부터 이제 광합성을 슬슬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6시부터 광합성을 시작해서요. 해가 가장 많이 뜨는 12시에 정점을 찍고 자, 요거 완전 요렇게는 아니고요. 한 요 정도. 광합성량은 요렇게 변하겠죠. 대충 예상이 가시나요? 해가 가장 많이 떠 있는 낮에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고요. 해가 없는 요 저녁 시간대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시 부근 아침과 18시 저녁 6시 부근 쯤에는요. 여기랑 여기쯤에는요.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 거의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빛이 약한 시기인 아침과 저녁은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 같은 거죠. 요 노란색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기공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공. 아이고. 기공을 좀 엄청나게 과장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요 회색 부분을 기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낮이랑 밤이랑 조금 다르겠죠? 낮이랑 밤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낮에는요, 자, 요걸 낮이라고 하고요. 밤을 요거로 할게요.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잖아요.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를 많이 들여오겠죠. 그리고 산소는 내보낼 겁니다. 그쵸?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만큼 산소를 내보낼 테니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들여가고 산소는 나오고가 되겠죠. 그쵸? 반면에 밤은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요, 산소는 들어가야 해요.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만약에 호흡이랑 호흡이랑 광합성이랑 양이 똑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보내는 CO2, 내가 내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내가 받아들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똑같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광합성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똑같을 테니까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흡수되고 산소가 나가고, 밤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고 산소가 흡수되겠지만, 낮과 밤 사이에 끼어 있는 아침과 저녁에는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산소의 출입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 때문에 호흡량은 일정하고 광합성량은 시간에 따라 다른 이 그래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이랑 호흡 비교를 할 건데요. 방금 전 한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장소 볼게요. 광합성은 염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요.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는 반면에 호흡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체 출입 볼게요. 광합성은요, CO2를 흡수하고요, O2를 방출해요. CO2가 뭐라고 했죠, 아까? CO2, 이산화탄소. O2는 산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는 방출합니다. 호흡은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방출한다. 자, 물질 변화도 볼게요. 광합성은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요. 자, 이때 무기물과 유기물이 뭐냐고요? 무기물은 이산화탄소를 얘기해요. 유기물은 포도당을 얘기해요. 물론 여기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호흡에 한정돼서 이산화탄소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무기물 이산화탄소가 유기물 포도당으로 변하는 과정이고요. 호흡은
유기물 포도당이 무기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에너지도 들락날락하게 되겠죠. 자, 광합성에서는 에너지를 저장, 흡수해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받아왔었죠. 빛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반면에 호흡은요, 빛에너지를 방출, 빛에너지는 아니고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죠. 에너지 방출. 이때는 빛에너지는 아닙니다. 빛에너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호흡을 해서 빛에너지가 발생을 했다면요, 식물에서 빛이 반짝반짝 났었어야 해요. 근데 식물이 반짝반짝한 적은 없죠. 그쵸? 식물이 그냥 자란다고 해서 반짝반짝하진 않잖아요. 빛 에너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호흡에 대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문제 제가 14개 가져왔는데요. 저랑 함께 7개까지 풀어보고요. 저랑 같이 7개까지 풀어보고요. 오늘 저랑 할 곳이 7개. 저랑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밑에는 숙제예요. 지난번보다 문제가 적죠? 자, 오늘 7개 저랑 하고요. 나머지 7개는 숙제로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잎의 3가지 기능은 땡땡땡 광합성 호흡작용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첫 번째 기능은 지난 시간도 아니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라서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요,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 제가 칸이 좀 좁아서 오른쪽에 쓸게요.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쓰실 수 있으면. 자, 두 번째.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되는 현상. 그게 바로 증산작용이었죠. (3번) 기공은 2개의 땡땡으로 둘러싸인 기체 통로이다. 자, 기공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요 가운데 구멍을 기공이라고 했었고요. 요 2개의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은. 그쵸? 요거를 공변세포라고 해요. 공변세포. 자, 네 번째. 녹색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드는 작용. 자, 빛에너지를 이용, 물과 이산화탄소가 원료,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거를 광합성이라고 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잎의 구조는 광합성을 하는 장소 어디였죠? 엽록제. 자, 엽록체. 그 다음에 6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3가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3가지.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빛의 색이. 그래프 3개 가지고 했었어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 온도. 자, 7번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각각 한 개씩 써주면 되겠네요. 우선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엽록체. 그다음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미토콘드리아. 자, 그렇게 해서요.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요 나머지 7개의 문제 있죠? 요거 풀어보시고 저한테 항상 주시는 것처럼 문자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글로 쓰셔서 사진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저기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글씨로 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